안녕하세요. 2015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우승자 특집의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룡입니다. 네, 드디어 삼성화재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만큼 삼성화재배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2015 삼성화재배 이모저모 뉴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5 삼성화재배 우승컵은 커제 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9일 중국 상하이 그랜드 센트럴 호텔에서 열린 결승 2국에서 커제 구단이 스웨 구단을 누르고 삼성화재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커제 구단은 백령배에 이어 두 번째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커제의 우승에 중국 바둑계는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5 삼성화재배가 새롭게 일산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매년 삼성화재배가 개최되던 유성 삼성화재 연수원 시대를 마무리하고 올해 16강부터는 일산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된 글로벌 캠퍼스는 선수들과 바둑 관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2015 삼성화재배 올해 한국 선수들의 성적표 살펴드립니다. 통합 예선 결과 한국 8명, 중국 7명, 대만 2명, 일본, 미국이 각 1명씩 본선에 올랐습니다. 16강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4명씩 만나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8강전 이세돌 선수만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진출합니다. 이어지는 준결승 이세돌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아쉽게 패하며 한국은 4강에서 2015 삼성화재배를 마무리합니다. 이상 2015 삼성화재배 뉴스였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뉴스 호흡을 맞춰봤는데 용용 커플 궁합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이제 우리 자랑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초대 손님 좀 불러야죠. 그럴까요?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아까 저녁에 짜장면 먹으면서도 이분을 생각했는데 짜장면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분이에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중국 하면 떠오르는 남자 박정상 구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박정상 구단 오랜만에 보는데 네. 요즘 뭐 방송 안 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근황이? 그냥 뭐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 송년회다 뭐다 좀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삼성화재 특집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쉬어서 그런가요? 글쎄요. 좀 쉬어야지 얼굴이 좋아지나요? 네, 오늘 우승자 특집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방송은 아닙니다만 이 삼성화재배 중계를 하셨잖아요. 이 커제 구단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세계 바둑계에서 가장 핫한 기사가 커제 구단이고 뭐 스웨 구단과 같이 중국 내게 1, 2위를 다투는 선수이지만 최근에 기세만 놓고 보면 역시 커제 선수가 결승에서 한 6대 4 정도는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커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커제 어떤 기사입니까? 일단 뭐 현재 세계 바둑계에서 가장 핫한 기사죠. 이 선수가 중국 랭킹 1위이자 유일한 세계대회 이관왕인데요. 이 선수가 성적보다도 더 무서운 점이 저는 잠재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선수가 아직까지 끝을 보인 게 아니에요. 이 선수가 2년 전만 해도 랭킹 31위였는데 2년 사이에 30계단을 끌어올리면서 중국 바둑계 에이스가 됐지만 아직도 끝을 모르는 그런 무서운 남자입니다. 네, 정말 이 세계대회 이관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세돌 구단 다음으로 4년 만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지금 삼성화재배 우승한 한국, 네. 그 전에 올해 초에 또 백령배 우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관왕인데 사실 중국에서 이관왕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바둑계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죠. 2013년 이후에 이 세계대회 우승자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관왕이 없어서 이 장군감은 많은데 대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중국 바둑계에서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커제 구단이 오랜만에 중국 바둑 팬들의 가슴을 뻥 시원하게 해줬죠. 사실 이 커제 구단 하면 바둑도 바둑이지만 그 인터뷰 가장 기억에 나는 인터뷰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5% 인터뷰 보셨죠? 이세돌 구단? 네. 이세돌 구단 5%. 사실 그 이세돌 구단이 전성기 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이세돌 어록 중에 최고의 어록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세돌 구단이 최고 잘할 네. 때 그러니까 딱 인터뷰를 하니까 이세돌 구단이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상하잖아. 지금 계속 이기고 네. 있는데 그래서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을까요? 질 자신이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이후에 가장
특이한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바로 커제거든요. 네. 커제 인터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설명을 좀 일단 해주세요. 이 선수가 최근에 5%이 발언 때문에 한국에도 이제 인터뷰로 많이 유명해졌지만 그 전에도 이런 톡톡 튀는 인터뷰를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4년에 이 선수가 중국 아암 동산배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아암 동산배 우승자 이야마 구단과 중일전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제 임전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야마와 내가 대국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우세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대국도 안 해봤는데요. 네, 그렇죠. 이 정도로 뭐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입니다. 사실 그 상대가 선배잖아요. 그러면 선배면 그렇게까지 인터뷰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사가 이세돌 구단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커제는 좀 그게 도를 좀 넘었다고 하는 것과 또 귀엽다는 것에 딱 중간 정도에 있어요. 묘하게. 그런 것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인터뷰도 그렇게 하면서 성적도 잘 내니까 지금 또 나이도 어리고요. 귀엽게 봐주는 것 같은데 중국 하면 항상 언제나 천재 기사를 기다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천재 하면 한국에서만 나왔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커제 구단을 위빈 단장이 좀 예뻐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빈 그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잖아요. 이 위빈 감독이 편애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고 중국 교원에서도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커제한테 집중시키게 만든다고 해요. 오히려 아주 띄워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이 친구가 그 띄워주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적을 더 내고 있는 게 즐기는군요. 특이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프레스를 느낄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선수의 성격이 저는 이제 타고났다고 보는데요. 이 부담을 느낄 만도 한데 이 선수는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인터뷰를 봐도 사실 주위의 시선을 별로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바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중국에서 가장 빛나는 기사, 중국 랭킹 1위 커제가 대단한 기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커제 2015 삼성화재배 어땠을까요? 기보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김성룡 구단이 선택한 기보는 준결승 1국입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었는데요. 왜 이 대국을 선택을 하셨나요?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세돌 구단 이후에 가장 이세돌 구단에 근접한 기사가 누구냐를 꼽았을 때 우리는 그동안 박정환 구단이길 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커제가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 커제가 마침 이세돌 구단과 맞붙었어요. 너무 중요한 판을. 그것도 단판 승부가 아니고 번기 승부란 말이죠. 번기의 제왕이라고 하는 또 이세돌 구단을 맞았는데 과연 커제가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한 고비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중결승전 첫 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번 필승 커제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1국에서도 100을 잡았잖아요. 100으로 커제는 정말 강한 것 같기는 해요. 뭐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죠. 그런데 네. 이 커제 100번 필승에 대해서는 사실 김성용 해설위원이 자료조사도 했었고 뭐 이렇게 글도 썼거든요.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사실 커제 구단이 공식 전적을 이 판 두기 전까지 32연승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옛날 얘기죠. 그 고스트 바둑왕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사실 슈사쿠. 네. 본인방 슈사쿠의 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흑으로 지지 않을 때 오늘 바둑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흑번이었습니다. 딱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커제는 저는 100을 오늘 잡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상 그 한 부분, 어떤 한 돌을 잡고 이렇게 이긴 기사는 커제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럼 이세돌 구단과의 준결승이고 놓아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세돌 구단의 흑번, 커제 일단 구단의 100번. 커제가 100을 잡은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커제 구단 인터뷰하면 항상 뭐 100에 덤 7집 반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다른 인터뷰를 봤는데 이 100번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흑을 쥐었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라는 인터뷰도 있던데요. 네, 실제로 커제가 100번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일단 7집 반일 때 더욱 강한 것이 사실이고요. 6집 반에서는 본인이 100을 선호한다고는 했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삼성화재배는 6집 반이기 때문에 이세돌 선수의 흑번이었지만 검토실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덤인데요. 중국은 이제 덤을 5집 반에서 6집 반을 올릴 수가 없어요. 룰 자체가 그래서요. 우리는 5집 반에서 6집 반을 올릴 수 있지만 중국은 2집씩밖에 못 올립니다. 네. 그런 7집 반을 올려놨더니 이 비율이 깨졌어요. 이제 100이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100을 잡았을 때는 진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중국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룰을 개정해서 5집 반으로 내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을 잡았을 때 너무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돌가리기 할 때 승부가 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정도입니다. 점점 이 포석이 연구가 활발히 됨에 따라서 흑번일 때 원래는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어 가야 하는데 네. 다 이 대비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5집 반에서 한국이 6집 반을 올리고 중국이 7집 반으로 올리던 시기에는 한국의 이창호 구단과 중국의 창하오 구단이 흑번 무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흑번이 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덤을 올렸지만 이제는 네. 이제 반대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좀 애매하네요. 중간으로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와 일본의 6집 반이 적당한 거죠. 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하는 시합을 할 때마다 선수들은 100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가리기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는 좀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돌가리기도 연습해야 되나요? 참 이 바둑이 그때가 좀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세돌 구단이 경직됐다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끝나고 난 이후에. 네. 포석에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아직 뭐 좀 더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부담을 느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워낙 그 좀 중국에서도 굉장한 그 이슈가 됐던 바둑이고 이세돌 구단 자체도 요번에 내가 우승을 꼭 하나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합을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땐 삼성화재로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초반부터 좀 뭐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경직된 건 사실입니다. 뭐 박정상 구단이 이세돌 구단과 상당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시합 전에 이 삼성화재의 준결승에 대한 얘기를 박정상 구단에게 털어놓던가요? 끝나고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사실 시합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요. 단지 이 국가대 대표팀에서 특히 최명훈 코치가 이 준결승전을 분석하기로는 평소에 이세돌답지 않았다 이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커제를 좀 많이 의식했다는 것이 바둑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여다봤을 때 잊지 않았으니까 밑으로 봤으니까 당연히 이쪽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잊는다든지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선택인데요. 그 기사들의 기풍인데 박정상 군은 어떻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밑으로 받았거든요. 뭐 이 형태에 대해서는 흑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수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전 이쪽으로 한 칸 뛰었지만 얼마 전에 이 몽백카페 준결승에서 박영훈 구단이 커제 구단과 만났을 때 그때 박영훈 구단은 흑번으로 이쪽을 뛰고 받을 때 뭐 이렇게 눈목자를 두는 약간은 좀 특이한 그런 포석을 들고 나온 적이 있고 네. 그 외에도 실전의 한 칸과 또는 뭐 흑이 이런 식으로 두는 수도 과거에 종종 쓰였거든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딱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잇고 백이 받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한 칸 뛰는 것은 이세돌 구단은 너무 느리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흑번일 때는 좀 더 타이트하게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받았고 발빠르게 실리를 많이 의식한 포석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흑의 수법이 나오는데요. 실전에 여길 뒀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저희가 흔히 바둑 배울 때 고저 장단을 맞추라고 해서 두려면 당연히 높게 가야 되고 일반적인 감각이려면 이곳입니다. 네. 이곳이나 타이트하게 둔다면 이제 바짝 다가서는 수가 있겠죠. 보통이라면 이 정도인데 이 수는 사실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세돌 구단도 좀 초반 포석에서 남들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수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가 저 수예요. 왜냐면 이 수는 우리 박정상 그 해설위원이 얘기했지만 고저장단도 안 맞지만 1, 2, 3전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 맞아요. 더군다나 상대가 이렇게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여지는 원래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통 가면 높이 가서 고저장단을 맞추던가 네. 아니면 좀 적게 가든가 이게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면 낮게 가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공간을 없애놔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거 상대가 일단 벌리고 싶은 유혹을 굉장히 가지게 만드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이 이쪽에 돌이 실전에도 옵니다만 오더라도 이게 위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야지 낮게 가고 이렇게 계속 낮게 가잖아요.
이런 행만은 좋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세돌 구단의 이 수는 굉장히 그 특이한 수입니다. 아마 프로들은 다음 수 맞추기 할 때 거의 100% 틀릴 만한 그런 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수의 의미를 찾자면 이제 실전에 이쪽을 백이 갈라쳤는데요. 갈라쳤죠? 한번 갈라치고 갈라쳐볼게요. 네. 이쪽을 두고 네, 벌렸습니다. 이제 그러자 여기를 왔어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국후에 이세돌 구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이렇게 뒀을 때에는 다음에 둘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이렇게 가자니 너무 좁고 그래도 뭔가 안 두자니 좀 허전하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두는 데 있어서 이 수법을 선택을 한 거죠. 네. 어차피 둔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 좀 독특한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차라리 이렇게 둘 거면 높게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흙이 여기만 올 수 있다면 이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네. 이 부분도 검토가 되었는데 만약 흙이 높게 왔다면 백도 좀 수순을 틀어서 이쪽에서 후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오고 여기를 흙이 다가올 때 백은 이쪽을 선점하는 아. 이렇게 선점을 당했을 때는 흙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나으니까요. 네. 이런 식의 심리전이 펼쳐졌을 겁니다. 백의 대응도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죠. 뭐 위치가 한 칸 차이인데 이 프로들은 이게 민감하거든요. 네.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이제 여길 뒀을 때 커제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 특이한 수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두는 수가 아니니까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커제 입장에서는 낮게 뒀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둔 것 같아요. 지금 박정상 해설위원 얘기 같이 뭐 이렇게 두 칸 벌리는 건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진행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의 추측으로는 실전에 여기로 오니까 어차피 발전성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백도 아래로 가서 흙이 눌러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그런 자세를 취했고요. 높게 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두고 이쪽을 다가오는 진행이 되었을 것 같고 여기를 두었다면 높게 오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흙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커제도 다 변신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네. 흙이 높게 가면 백도 높게 가게 되고. 근데 바둑이라는 게 상대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상대 생각대로 둬주면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초반부터 그런 심리전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이 맞붙었을 때 그 심리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초반도 참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덤이 많으니까 네. 초반에 뭔가 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포석으로 진행이 되면 판을 짜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게, 면에서 네. 예, 그런 점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바둑이 나온다면 이수는 추천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수는 일반적인 행마라면 저는 이제 이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보통 지금 그냥 먼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실전에 이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묘하죠. 이 붙인 수가 사실 약간 상대 심기를 긁는 수이기도 한데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악수여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붙이는 수가 교환이 득이라면 이런 장면에서 지금껏 수백 년 동안 다들 붙였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수는 사실 나중에 이렇게 삭감을 갈 때나 혹은 이 귀 쪽의 뒷맛을 노릴 때 여러 가지 악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전은 제가 볼 땐 이런 의미예요. 이제 실전에 여기를 두고 나서 받으니까 뛰었죠. 네, 한 칸을 띄어서 나왔는데 즉 경우에 따라서 뭐 흙이 받지 않고 먼저 성공을 가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하고 나오다 보면은 흙돌이 이쪽으로 세력이 쌓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력이 쌓인 후에 붙이면은 당연히 흙은 이렇게 늘어서 받아서 아무런 네. 뒷맛을 없애고 단단해진 이후에는 전혀 뭔가 백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먼저 붙여서 이 교환을 해두니까 나중에 흙이 아무리 단단해져도 여기 치받고 젖히는 정도의 뒷맛을 이제 남겨두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꼭 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커제만의 독특한 발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지금 그럼 박정상 구단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커제 구단이 여기는 진행을 시키고 있지만 이 모든 거를 다 읽고선 진행을 시킨다라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모든 걸 앞날을 예측하고 나서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직관에 따라야죠.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이나 혹은 그날의 이 발상 이런 것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네. 사실 거의 뭐 신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걸 준 다음에 나중에 뭐 몇백 수 지난 다음에 저것이 무조건 득이 된다. 그걸 내가 내다보고 뒀다. 이건 좀 거짓말 같아요. 그거는 프로라도 좀 어렵겠죠. 거짓말 같고요. 네. 약간 너무 거짓말 같은 얘기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득이 되게 풀어가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상대도 그렇게 못 둘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심리적으로 못 두게 만드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이런 수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프로들도. 지금 사실은
이 날일자 둔 거부터 지금 행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행마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백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많이 두는 포석은 아닌데. 왜냐면 자기가 지금 약한데 지금 모양을 키워가면서 자꾸 약한 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득인지 아닌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의 모양은 참 좋은데 상변의 그렇습니다. 모양은 네. 이제 이곳을 백에게 당할 수는 없고요. 여기 이곳을 당한다면 백이 전부 흙을 둘러싸면서 두터워지고 흙은 이쪽이 외로워지니까요. 그래서 흙이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흙이 이렇게 나오면 백이 한 칸 뛰는 자세가 딱 나오고 지금은 주변이 흙돌이 강하고 이 두 점을 공격해야 되는 만큼 좀 더 압박을 위해서 이쪽을 두는 거죠. 아무래도 뛰고 뛸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날일자고 뛸 때 이렇게 미는 자세가 훨씬 좋으니까요. 그래서 실전에 이세돌 구단의 선택도 날일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이렇게까지 젖혀서 버티는 거는 저는 생각지 못했다고 해요. 이 젖혀서 받는 게 버티는 수인가요? 일단 이 부분이 약간 세 점이 얇고 여기가 뭐 그렇게 서로 집이 많이 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쪽 어디를 뭔가 받을 거라고 실전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여기 약하거든요. 약한데 자기 약한도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행마는 원래 잘 안 합니다, 프로들이. 그리고 흙이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면 계속 이게 약하게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큰 집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커제는 이걸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흙이 약점을 노려가지고 뭐 공격해볼 테면 공격해보라는 듯이 더 강하게 둡니다. 이제 이것이 승부급인데요. 이전에 정말 저돌이 뭐 약한 정도를 넘어서 안 받으면 이제 위험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흙의 자세가 일단 좋은데 이쪽을 일단 키웠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세돌 구단도 의아했던 그런 얘기인데 과연 이게 지금 몇 집이 된다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약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는. 이 붙여둔 수에 대해서 좀 믿는 게 있는 건가요? 아직도 애매합니다. 이 교환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진 않았고요. 네. 앞으로의 수순이 말을 해줄 겁니다. 거제 구단이 풀어가는 방법. 네, 먼저 이쪽을 교환을 하나 하나 해볼게요. 해놨네요. 네. 네, 거기를 교환을 선수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네. 이세돌 구단이 국후에 이 대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둘 당시에는 여기까지 전혀 나쁘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흙이 굉장히 단단하게 백을 압박하는 형국이고 이 돌을 압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흙의 모양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바둑이 두텁게 흘러가느냐 얇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이런 네 칸 사이는 사실 전혀 다른 형국이 되거든요. 네. 지금 흙이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 이쪽 처리가 끝난 이후에 이쪽을 들어가면 굉장히 통렬한 한 수가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국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국후에 한참 연구를 하고 나서는 역시 이 두 수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면서 포석 실패였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변에가 좀 불만이었다고 얘기가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그 바둑이 끝나면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되돌아가는데요. 네. 그래서 끝에서부터 다시 이제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나는 바둑 둘 때 나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몇 수냐면요. 41수예요. 이 네. 수가. 근데 41수째 내가 실제 바둑을 둘 때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뭐 이렇게 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바둑이 좀 나빠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잘못 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잘못 뒀을까? 포석을 역시 이걸 내가 좀 잘못 뒀구나. 라고 다시 얘기했다는 거니까 네. 이미 여기를 뒀을 때 수순이 이제 20수 정도째거든요. 20수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20수도 안 됐군요. 네. 이게 17수고 이게 21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뒀을 때 이미 좀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걸 인정했다고 하는 거니까 바둑 포석을 아마 짰을 때 이세돌 구단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커제는 분명히 좋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포석 자체는 커제가 좀 재밌는 거네요. 그 실전 당시에는 나쁘다고 생각 안 했지만 이제 국후에는 약간은 좀 백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수에 나오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받았어요. 사실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근데 네. 어떻습니까? 여기 안 받고 이제 이거 붙였는데요. 이거. 이 수가 굉장한 역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커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백이 먼저 두면 뭐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흙이 선수를 쥐고 뭐 압박을 한다든지 혹은 이쪽 부근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흙이 쥘 수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쪽에 있는 백돌은요. 여기를 붙여서 막을 때 이렇게 호구 쳐서 네. 모양을 정돈하는 것과 또 애초에 붙여놓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쪽을 치받고
젖히는 것. 한 수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빼도 약간의 탄력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를 먼저 붙여서 네. 응수를 물어본 것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좀 약한데 이런 거 붙이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약간 상반되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음 수 안 보일 때 좀 타게 해나가려고 하는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젖히는 것은 이 부분을 젖혀서 네. 이 반대쪽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 흙이 별로 응수가 한번 보이지 보죠. 않고 어떤 축인지. 네.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자, 이걸 늘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야 이 젖히는 수가 성립을 하는데 지금은 끊고 단수치고 몰면 네.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쪽 젖히는 수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네. 보통 지금처럼 백이 약한 돌이 아니라면 흙이 가장 기본이 되는 행만은 여기를 느는 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붙이는 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이 받았을 때 흙이 압박하는 데 있어서 흙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환은 당연히 백이 득이죠. 그렇죠. 앞으로 삭감하는 데 득이고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이쪽 뚫는 거에 대한 축머리입니다. 아. 그러네. 자변까지요. 그러네요. 이게 딱 축이 걸리네. 요게 딱 걸리나요? 딱 걸리네요, 이게. 굉장히 이 백의 모양이 넓어 보이는데 네. 축이 불리하다면 백이 지켜봤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축이 유리하다면 지금 여기를 그렇죠. 딱 끊어서 씌울 때 네. 이거는 뭐 끊어 잡으면 네. 예,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좋은 자세로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게 그렇죠. 되죠. 굳이 여기 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지금 이 수가 자체로도 받기가 까다로운데 저곳에 축까지 연관지어서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아.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를 딱 그 커제가 붙이길래 그냥 선악을 떠나서 여기를 상대가 딱 도는데 이걸 손뼈 졸렸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상대가 천하의 이세돌이에요. 근데 저거 딱 뜨니까 확실히 커제는 뭐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올까? 그냥 선악을 떠나서 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이잖아요. 중요한 판이면 사실 좀 떨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없어요. 보면 기세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꺼리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어요. 겁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주 겁이 없어요. 제가 네. 보면. 뭐 성격인 것 같아요. 바둑에서도 나오는 그런 수들을 보면 일단 커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한 번 더 제대로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신의 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죠. 그것은 뭐 승부사로서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하긴 그래요. 누가 이겨줘야 되는데 네. 이겨줘서 좀 겁을 먹게 해야 되는데 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강동현 구단이 LG배에서 한번 꺾어줬는데. 뭐 이동훈 선수도 신에 대해서 꺾었고요. 네. 뭐 무적은 아니죠. 자, 이게 계속 이제 강하게 뒀으니까 충무리도 약간 관계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지금 아, 어떻게 그래서- 받아줘도 충머리에 걸리니까 네. 크게 반발을 해야 하는데 이쪽 젖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쪽 젖히는 게 좀 낫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여기서. 국후 이 두 선수의 복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쪽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여러 가지 변화를 그렸는데 일단 처음에 이쪽을 잇고 나서 여기를 다르나요? 밀고 그냥 살려주는 정도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요? 네, 이렇게 오. 두고 젖히고 여기를- 그냥 아예 알기 쉽게요.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맞고 이런 정도의 진행을 두 선수가 검토를 했는데 역시 선수로 그래도 하변이 뚫렸고 아직 흙의 형태도 완벽하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흙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느낌이 너무 중복 같아요. 네. 아, 오히려 중복이에요. 중복이죠. 이게 한 칸이니까요 지금 여기가. 네. 이게 지금 여기 돌이 있어도 지금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좀 적은 거예요. 뭐 대신에 흙이 이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흙이 좋다고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저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역시 실전의 처리가 이세돌 구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없나 계속해서 검토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를 막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죠.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해요. 두고 일단 여기를 따내서 뭐 백이 사는 거는 확정됐어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살아있는 것에. 일단 이 형태가 자체로 이제 흙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가야 합니다. 반대쪽으로 가는 것은 이미 맛보기니까요. 네. 여기를 가야 하는데 백이 몇 가지 타겟 수단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뭐 여기를 두고 찝을 때 붙여서 타겟을 하러 한번 간다던가 볼까요? 이걸? 이게 안 잡히죠, 잘. 여기 붙이면. 당장은 잡으러 가기는 쉽진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이게. 뭐 바깥쪽이 엄청나게 두텁면 잡으러 갈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이쪽이 두텁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죠. 여기를 두고 둘 때 찝고 끊는 아직은 이쪽 부분에 뒷맛이 있어서 흙이 꽤 두터워야 백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저 다른 형태로 거의 백은 살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은 일단 살아놓고 시작하니까 흙집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이 여유를 갖고 또 여기를 붙여서 타기를 네. 합니다. 네. 백이 선수로 하변이 타개가 되고 여기까지 손이 돌아왔다면 당연히 흙이 좀 발이 느린 그런 결과이고 지금까지의 진행은 역시 포석에서 백이 좀 성공을 거둔 모습입니다. 네. 뭐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공격해서 잡으러 가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여기를 찔렀을 때가 좀 문제인데요. 받아야겠죠? 네, 받아. 반대면 이제 오히려 역공을 중간에? 백이 가서 여기를 끊기는 게 좀 아프겠어요. 네. 뭐 이렇게 두나요 지금?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두고. 하고 뭐 여기까지는 이거 처리가 해당이 되고 아니네요. 네. 그거 뭐또 나온다면 나가나요? 네. 뭐 지금 이렇게 네, 홍초되겠네요. 홍초도 되고요. 네, 홍초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면 봉쇄가 어려워요. 그렇죠. 흔히 뭐 속담에 닭 쫓던 개 지금 쳐다보는 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흙이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백에게 역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석점을 잡았지만 이건 가치가 이미 끝난 거니까 지금 공방은 여기 중앙에 이제 중요한 승부처인데 네. 중앙 승부처에서 백이 오히려 더 모양이 좋은 형태고요. 지금 흙이 오히려 곤마의 느낌이 되니까 이거는 상변 손실이 너무 크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이것은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 나갔는데? 막을 수밖에 없었고. 자세가 아주 좋았어요, 백이. 네. 백이 아주 자세가 좋았어요. 이렇게 돼서는 확실히 포석에서 당했습니다. 근데 박정상 구단 보기에는 어때요? 이세돌 구단이 사실 포석이 가장 우리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석을 넘긴 다음에 그래도 이세돌 구단은 중반전부터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둑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스스로 포석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중시하는 이 포석의 포석관이 일반 기사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포석이 유리했다, 불리했다로만 내가 오늘 포석을 잘 짰다를 판단한다면 이세돌 구단은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신의 기풍에 맞는 포석이냐, 그 자신의 입맛에 맞는 포석이냐 아니냐를 더 먼저 따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이 구리구단과 한창 치열하게 싸울 때 구리구단과 만나면 조금 갑갑한 점이 있다면서 했던 말이 자신이 포석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포석이 불리하다가 아니라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유불리를 떠나서 주도할 수 있는 포석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마다 좀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군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바둑 같은 경우에는 포석에서 불리하면서 이세돌 구단의 입맛에 맞는 포석도 아닙니다. 일단 이세돌 구단이 실리를 좋아하는데 집이 부족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백이게 딱히 뭐 그렇게 엷은 부분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의 진행에서 이세돌 구단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이세돌 구단 반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반격 안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는. 계속 흙이 이렇게 두텁게 두는 이유는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간격이 넓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알기 쉽게 둡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 사실 타계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아직까지 여기도 사실 치중 가는 뒷맛은 있고요. 이수가 네. 넘어가는 것과 이쪽에 나가고 호구 치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백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괴롭힐 여지가 있고 이쪽도 조금은 뒷맛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아직은 백이 좀 엷습니다. 그런데 흙이 그냥 어설프게 공격을 가면 안 되죠. 이곳에서 선수로 백이 실리를 차지한 만큼 집으로는 굉장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강하게 계속 상대를 압박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이 바둑은 스코어가 이렇게 뜨지 않잖아요. 네. 뭐 농구나 야구나 배구나 뭐 다 지금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유리한지 딱 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해설자가 네 흙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형태입니다. 네. 라고 하면 그게 몇 집입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집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쁘면 몇 집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같이 중계를 할 때도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좋은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스코어로 지금 한 흙이 두 집은 확실히 유리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둑이라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뭐 대국자들도 뭐 몇 집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느낌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뭐 거의 바둑의 신에 필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 바둑을 저 상대랑 뒀어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실력 차이가 나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세 집을 꼭 이겨야 돼요. 그러면 스코어가 뜰지 모르겠어요. 근데 프로는 반집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또 덤이 6집 반일 때하고 7집 반일 때하고 다르잖아요. 바둑 두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집 유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런 미지수가 많을 때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장면에서 지금 누가 좋냐 그러면
백이 좀 기분 좋은 정도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굳이 수치로 표현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 질문을 이세돌 구단에게 했다면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한 여기까지의 포석은 2집 정도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그 정도만 얘기해주면 완벽한 겁니다. 네.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추어로서 2집 당했다고 하니까. 저도 안 하다요. 이게 2집 지금 나쁘다는데 어떻게 2집인지 증명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해설 들으면서 백이 한 거 다 한 것 같은데 2집 차이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인데요. 네. 사실 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갈라놨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노림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수가 나와요. 사실 이 커즈의 대단한 점인데 이세돌 구단의 대단한 수, 이건 뭐 대단한 수인데 본인이 나중에 실수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둔수 아까 있었잖아요. 네. 그것의 반대로 커즈의 대단한 수는 여기를 붙인 수. 상대가 이렇게 물어왔을 때 손을 뺀 수와 더불어서 또 한 번 상대가 곤혹스럽게 그 응수를 물었을 때 아예 또 동문서답합니다 여기를. 아, 끊었어요? 예, 이 수가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잘못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쪽을 백이 끝낸 수가 역공이죠. 당장 이제 흑이 이쪽을 공격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이 수의 의미만 설명을 드리면 부분적으로는 이제 백이 이렇게 받는 것과 이렇게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뒤로 받으면 흑이 넘어가고 이제 백이 뭐 이렇게 치받으면 받게 되죠. 여기 안 잡을 수 없어요. 예.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흑이 단단해지고 나서 나중에 끊으면 흑이 반드시 여기를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끊을 때 뭐 이렇게 늘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끊어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받겠다는 것이 백의 생각이었죠. 이 교환이 있다면 확실히 이쪽 단수 여러 가지 활용이 있으니까요. 네. 그럼 흑도 받아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흑이 반발을 했을 때에는 또 백이 다른 걸 준비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흑이 그래서 이쪽으로 받았다 치면은 네. 이제는 이 단수가 선수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다 해주질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반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 아예 이어서 바꿔치기를 결행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처리만 돼도 이것은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이렇게 굴복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 둔수가 너무 값어치가 떨어져요. 자기는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 네. 회심의 일격이 그냥 보통 발길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좀 허무하잖아요. 난 필살기라고 준비했는데 상대가 발차기야? 그러니까 탁 치면 이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세로 여기서 다르게뒀죠. 네, 실전에 뭐 여기를 뚫어버렸는데 저는 이 수가 꽤 이세돌 선수에게 치명타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준결승 1국이고 많은 준비를 해왔을 텐데 포석에서 꼬였단 말이죠. 그리고 바둑이 약간 불리해요. 네. 그러면 상대가 좀 참아줄 만도 한데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바둑을 쭉 봐왔을 때 전성기의 조은현 구단이 이 중국의 두터운 기사들을 상대로 이런 잽으로 아주 재미를 톡톡히 봤고요. 그렇죠. 또 이세돌 구단이 중국과 일본의 두터운 기풍의 기사들에게 이런 잽으로 엄청나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그걸 역으로 당하니까 타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그동안 본인이 아마 바둑을 두면서 저런 그 좀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재는 수,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두는 수로 바둑을 이겨왔다면 그런 걸로 이제 재미를 많이 봤다면 처음으로 자기한테 그걸 당하게 만드는 기사를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커제는 그걸 너무 잘해요. 이거 한마디로 너무 잘하니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너무 얄미웠을 거야. 아마. 네.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한 명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잽이 어떤 식으로 성공을 시키는지 좀 빠르게 지켜볼까요? 여기를 두니까 반발을 했지만 반발을 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를 이으니까 갑자기 여긴 잡았지만 여기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이거 하나 또 잽을 날리고요. 네. 네. 여기서 아주 재미 많이 봤습니다. 다 선수죠 이게 전부.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받아야죠. 어쩔 수 이거 뭐 없고요. 다 단수까지 이게 다 선수. 이렇게 막으니까 이거 잡아도 이거 뭐 집이 몇 집이에요? 100집.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9구 복귀 때 이수가 되면 참 좋은데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수가 되면 참 좋아요. 이수가 막을 때 이렇게 있는 정도로 처리가 된다면 집으로 지금 안 대차죠? 되나요? 엄청난 네. 차이죠. 그런데 백이 먼저 하나 붙이는 잽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 미웠습니다. 여기를 붙여서 이거는 뭐 수가 나니까요. 네. 흑은 내려서야 되고 그때 막으면 이제는 흑이 이렇게 받을 수 없잖아요. 네. 이어야 되는데 이어서 받으면 이 흑돌이 있고 없고는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사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변도 신경을 써야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이 정도 레벨이 되면 다 알잖아요. 그럼 뭐 이세돌 구단이 지금 빤히 지금 이수가 있는 걸 모르겠어요. 이거 두면 지금 집으로만 몇 집 차입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실전과 비교했을 때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몇 집 차이죠? 대략? 그냥 느낌만 해도 3집 이상 차이인 것 같아요. 세 집은 훨씬 더 차이 훨씬 더 나죠. 나죠. 네. 그러면 뭐 3집이면 뭐 지금 승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당해가지고 오히려 3집 득보려고 하다가 이거 당하고 이거 지금 4월 걸리면 지금 3집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크잖아요. 뭐 4할까지 안 가도 여기만 밀려도 사실 그래도 득인지 많이 의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요거는 아마 배워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으로는 손해지만 네. 뒤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아마 이세돌 구단이 확실히 좀 불리한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래도 바둑은 계속 미세하게 흘러갔죠.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여기서 이세돌 구단도 반격을 꾀하는데요. 지금 잡으러 가면 찝는 것이 있어서 흙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두고 지금 받아야 되고요. 네. 그때 여기를 두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붙여놓은 것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네. 찝을 때 여기를 끊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엔 흙이 끊어요? 네. 역으로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받았다고 치죠. 그냥. 그럼 이제 흙이 이렇게 호구를 쳐서 아, 처리를 했을 때 이 끊는 수가 아까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끊는 것은 치고 두면 끊을 수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 되어 미리 있으면 해놓으니까. 네, 아. 지금 이 교환이 되어 한번 있으면 해볼까요? 이거 자충인 이렇게 두면? 건가요? 자, 이렇게 두면 뭐 흙이 이렇게 빈상각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띄워도 되겠네요. 한번 조금만 더 해보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거나 그러면 혹은 뭐 예. 이렇게 둬도 되고요. 네. 끊으면 단수 치고 이거 아주 알기 쉽게 되겠네요. 예. 석점이 먼저 잡히죠.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의미가 있네요. 단수가 되니까.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100이 이렇게 안 두고 예, 선택을 달리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먼저 들여다봤어요. 부분적으로는 찝는 수가 100이 잘 안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0이 이 부분이 전부 다 선수거든요. 그럼 2번 정도 연타하면 이제 흙이 있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그러니까 도달합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100은 요 부분이 다 선수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럼 받아야 될 때 더 키워 죽일 수 있으니까 안 받는 게 낫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손을 뺐어요. 네, 늘고, 바꿔치기가 됐죠? 예,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바꿔치기만 놓고 보면 흙이 손해는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끝내기로도 좀 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100이 유리했던 바둑이 계속 그 정도 차이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이세돌 구단이 표현을 만약 한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2집 정도 불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 차이가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유지가 된 겁니까? 지금도 그 정도 불리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2집 정도.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복귀하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 2번 아주 길게 복귀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붙였던 장면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 장면부터 복귀를 하다가 별로 흙이 좋은 변화가 안 나오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여기를 복귀를 했던 거고요. 네.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도 흙이 좋은 장면이 잘 안 나오니까 초반에 이게 좀 이상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처음에 그 17수, 21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참. 어떻게 보면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근데 결과는 이세돌 구단이 아주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그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커제가 완벽한 수순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커제가 아니었다면 과연 저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인데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요, 상변에서. 저는 무조건 된 줄 알았는데. 김성영 사실.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느낌을 그대로 저도 받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일반 프로 기사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으로 이세돌 구단이 비틀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세돌 구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침입하는 것과 예. 하나는 이제 이렇게 두어서 닦는 거죠. 네 두고 한 칸 띄고 이제 위에서 눌러가는 눌러가는 거. 네. 깎는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집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를 두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붙이고 뭔가를 더 이상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본 거예요. 아직은 이쪽 부분도 좀 열 거거든요. 지금 백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와 네. 끊는 것도 있고 이쪽 부분이 완벽하지 않아서 어쨌든 평범한 진행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 가요. 그죠. 그러니까요. 10중 8구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건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낙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득을 봐야 되겠어. 그래서
역으로 여길 들어가는데 네. 지금 이 모양에서 여기 들어간다는 건 자살행위 아니에요, 솔직히. 아, 이제 이세돌 구단이 뭔가 보여주나 이런 생각을 했던. 아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여기 뒀을 때 커제가 이렇게 붙여요, 여기를.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두면 뭐 수가 나나? 막 이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세돌보다 뭐가 여기 있죠, 이건. 뭐 부분적으로도 맛이 나쁘고 일단 실전에도 그 수순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전에 하나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두었습니다. 이거 받았죠, 여기. 그러고 나서 여기를 틀어 막았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교환이 없이 틀어 막으면 밀어서 이건 누가 봐도 수가 나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미리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눌러갔기 때문에 이제는 맛이 나쁘니까 너는 여기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교환이 큰 득이 되고 그걸로 조금 형세를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막는 거하고 이렇게 백이 만약 받아줬다고 하면 아까 두 집 분리했잖아요. 그게 만회가 되는 거예요. 만회가 된 거예요. 만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세돌 구단이 요 잽을 하나 날리면서 그 만회하려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머리를 쓴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여기 두는 거 같이 이렇게 딱 말하면 이건 당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받으면 무슨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안 받아도 지금 수가 날까 말까인데 이건 뭐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 칸 띄워도 일단 여기와 이 붙여 빠지는 게 다선수기 때문에 굉장히 뒷맛이 나쁘고요. 네. 뭐 자체로도 맛이 엄청나게 나빠 보이네요. 그러니까 실전에 그래도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였는데도 지금 맛이 나쁘니까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그 빈틈을 노린 거예요. 야, 근데 여기는 압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와. 웬만하면은 받을 만도 합니다. 일단 흐름이 좋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실전에 수순이 이어지다 보니까 별수가 없었다는 게 결론이 났지 이 장면에서 수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앞날이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받을 만도 한데 커제는 손을 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처음에 여기를 막은 거예요. 이세돌 구단이. 네. 사실 이게 수가 안 난다고 가정하면 이세돌 구단이 아마 이거 안 막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이걸 받았는데 이걸 막았다. 그런 다음에 커제가 이걸 뒀다. 이거는 이세돌 구단한테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이세돌 구단은 무조건 여기를 뭔가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은 겁니다. 네. 일련의 수순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밀었다? 그럼 이세돌 구단은 수를 못 내면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커제가 밀었잖아요. 그럼 이세돌 구단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지던지 수를 내던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뭐 커제도 유리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작전이긴 한데요. 이 수길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다 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 뭐 이 부분에 모든 변화를 읽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 전성기의 구리 구단을 보면서 위빈 구단이 당시에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구리는 손이 빨리 나오고 수일기가 빠른데 이게 나중에 복귀를 하다가 자신이 깨달은 게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수를 읽었던 걸 구리는 아예 생각지도 안 했던 부분이 많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판단해서 그 격까지는 탁탁 쳐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전에 나와도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구리는 다 커버가 가능한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식의 수일기를 했겠죠. 이 형태는 수가 나지 않는다. 그럼 이 바둑은 이제 이 상변에서만 커제가 어떻게 막아내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했을 때는 아 나는 이게 수를 낼 자신 있다라고 둔 거예요. 근데 커제는 무슨 소리야 수 안 나. 그리고 완전히 다른 데를 뒀잖아요. 네. 이거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수를 못 내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익기에서 진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물론 그 전에 좀 나빴습니다만 네. 그 과정 한번 보시죠. 실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요. 이거는 뭐 무조건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데 이거는 모양이고 뭐가 없어요. 예. 끝났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살면 큰일 나죠. 이쪽이 뭐 굉장히 집으로 손해가 크니까요. 이거는 뭐 커제 구단도 그렇고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배수의 진을 친 채 마지막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 두는데 여기를 붙였어요. 네, 가장 알기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죠. 이걸 두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수인데 사실 이거는 너무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금 늘고 따낼 때 갈 네 여기를 이렇게 가면? 치중을 가면 데가 없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안 되는 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못 두고 여기를 붙였는데 사실 이거 둘 때 난리가 났어요. 이건 됐다. 아 이걸로 역전이다. 우리 중계하면서 네, 역전이다. 흥분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도 아마 이걸 보고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수익까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시죠. 일단 뭐 여기를 받아 주었고요. 받아주고요. 네. 한 가지 이제 불안했던 점은 이때 이세돌 구단의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아, 네. 거제 구단은 워낙 속기파라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이세돌 구단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여기를 여기 두고 뒀죠. 네.
여기를 씌웠을 때 그때 예.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뒀을 때.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흙이 수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초읽기까지 쫓기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네. 사실 이 상황에서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것 안 같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익계에서 졌어요. 사실 이 바둑은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 커제가 완벽했어요. 네. 사실 그 처음부터 이세돌 구단이니까 나중에 끝까지 뒤 돌아가잖아요. 여기 뭐 17번째 수하고 21번째 수 둘 때 이미 나빴다 그러는데 계속 그 뭐 한두 집 정도 뭐 많이 봐주면 두 집, 뭐 요 두 집 차이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승부수가 나오는데 그 승부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승부수하고 많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푹 들어가서 수내는 게 아니고 여기 한 방 두고 여기 막는 게 승부수였어요. 사실 요거 막는 걸로 둬서 상대가 받아주느냐 마느냐로 승부를 걸었는데 커제가 안 받아준 걸로 바둑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커제가 잘 둔 바둑입니다. 네, 뭐 이후에도 이세돌 구단이 뭐 여기를 다음 수로 끼웠는데요. 뭐 계속해서 승부수를 던지긴 했지만 커제의 완벽한 방어에 막히면서 이대군 더 이상의 찬스는 없었고요. 저는 이 복귀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세돌 구단은 원래 복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졌을 때 이제 복귀를 굉장히 장시간 하는 편인데 커제 구단이 아주 지루해서 몸을 베베 꼬더라고요. 아, 복귀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라는 어. 그런 듯한 느낌을 계속 풍겼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잘 의식하지 않는 커제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복귀를 하면은 선배잖아요. 네. 그리고 대기사잖아요. 네. 이세돌 구단도 그 예전에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면요. 이창호 구단하고 둘 때는 복귀를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 아주 정중한 자세로 뒀어요. 네. 그리고 그 이세돌 구단도요. 그리고 굉장히 경청했어요. 이창호 구단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든 들으려고 그랬어요. 질문도 잘 예, 못하죠. 질문도 잘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세돌 구단 그렇지는 않고 질문을 잘했습니다. 질문 잘하고 그것도 이창호 또 구단도- 달랐네요. 네, 이세돌 이창호 구단도. 이세돌 구단하고 둘 때는 복귀를 참 많이 해줬어요. 그거는 그 옛날에 그 내리사랑이라 그래가지고 최고가 될 기사한테는 선배들이 굉장히 복귀를 잘 해줬어요. 뭐 그건 마찬가지예요. 다 네. 누구나 그런 건데 이창호 구단도 이세돌 구단한테는 유독 복귀를 잘 해줬어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사실 커제한테 복귀를 열심히 해줬다는 거는 커제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좀 커제의 특이한 점입니다. 하여튼. 네. 아니 혹시 또 화장실이 급했을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진행이 계속 이어지기는 했지만 이 마지막 승부처 자리로 해서 역전은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커제 구단이 강하기는 하네요. 네, 이 1국을 이겼을 때 일단 이때는 다 사람들이 100번 필승 커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커제의 100번 필승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또 뉴스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판이 커제 흑이란 말이죠. 근데 흑은 커제가 그렇게 승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60%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반쪽 선수인데 뭐 조용 표현으로는 100번 필승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반쪽 선수인데 이세돌 구단이 다음 판은 이길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국을 갔을 때 과연 누가 100을 잡느냐. 네, 돌가리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좀 달랐어요. 네. 바둑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커제 구단의 시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뭐 결과가 시간승일 뿐이지 마지막에는 어차피 진바둑이었고요. 네. 또 차이가 많이 났지 않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차이가 뭐 크진 않았지만 네. 이길 수 없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에게 준결승 1국을 가져오는 바둑 함께 하셨습니다. 커제 구단 정말 그 바둑에 있어서 바둑도 잘 두지만 시간 사용에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커제 구단이 지금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시간을 별로 사용 안 하잖아요. 네. 빨리 두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박영훈 구단이 몽백합 때는 오히려 빨리 두면서 시간에서 부족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다가 오히려 이제 걸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커제 구단이 빨리 두는 거에는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일단 이 선수가 뭐 의도적으로 빨리 두는 게 아니라 타고난 속기파입니다. 그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현대바둑은 점점 제한 시간이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빨리 두면서 정확하게 둔다는 것은 뭐 엄청난 장점이고 사실 상대가 어떻게 두든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 사용, 그리고 네. 자신의 기쁨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커제 구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음 대국을 보면서 계속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네, 박정상 구단이 선택한 대국은 준결승 2국입니다. 이제는 흑과 백을 바꿔서 이제 이세돌 구단의 100번으로 바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 바둑을 선택을 하셨죠? 네, 일단 커제 구단의 100번 한번 봤으니까 흑번도 한번 봐야죠.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서는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100번이었고요. 그리고 커제 구단이 100번 승률만큼 흑번 승률이 나오진 않지만 이 선수의 흑번도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이 한 판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첫 판을 졌을 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했어요. 그 분위기가 첫 판에서는 뭔가 힘을 내지는 못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 물론 커제가 잘 둔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야, 커제가 너무 잘 두는데 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건 이세돌 구단이 다 보여준 게 아니다. 뭔가 그날 컨디션이 좀 나빴다.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경기로 쳐도 된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국은 좀 더 실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면서 바둑을 배웠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바둑은 그냥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은 기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중요한 바둑에서 둔 경기 중에서는요. 제 생각에는 가장 좀 싱겁게 진 바둑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서 커제가 너무 미화됐습니다. 사실 이 바둑을 끝난 다음에 뭐 이세돌은 커제의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네. 심각한 얘기까지 들릴 그럴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커제 구단의 흑번 바둑이 어땠는지 놓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커제 구단의 이제 흑입니다.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현대 바둑에서 사실 이 포석은 8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참 많이 유행했던 포석입니다. 80년대 이제 중반에는 70년대부터 그 가장 유행했던 포석인데요. 이런 형태의 포석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대죠. 소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 저쪽 소목인데요. 이 포석이 많았고 이 포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다 그때는 이렇게 뒀어요. 누구나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네. 6번째 수까지는. 그런데 이걸 틀기 시작한 기사가 나와요. 여기를 지켜요. 이렇게. 근데 요 구침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세돌 구단이에요. 네. 이세돌 구단은 요 구침을 너무 좋아해요. 이상하게. 특징이. 다른 기사들은 이렇게 굳히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요 자세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세돌 구단은 요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박정상 구단은 어떻게 보세요? 뭐 기풍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이 포석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흑도 사실은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두고 이제 백이 걸쳐서 진짜 이렇게 네, 벌리는 진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두죠. 최근엔 사실 이 포석은 좀 유행이 지났고요. 이렇게는 잘 두지 않고 흑도 이곳을 두기보다는 반대쪽, 뭐 이쪽을 둔다거나 혹은 좀 독특하게 두는 기사들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 실전은 커제 선수도 이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다가서는 수도 약 15년 전에는 이쪽 다가서는 수 이외에 반대쪽에서 다가서는 수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어렸을 때 바둑 배울 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오면 이걸 두 칸을 벌려야 되나, 세 칸을 벌려야 되나로 정말 그 1년의 신수가 이렇게 세 칸 벌려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나오는 신수가 한 형태만 한 15개쯤 있었어요. 제가 그걸 참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요즘은 여기를 안 가고 이렇게 네. 가니까요. 그걸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데 달라지죠.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과거에 이 흑이 이쪽 아래쪽으로 다가서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 되던 시절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 다가서는 것이 싫으니까 백이 이렇게 갈라치기도 했을 정도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아래쪽으로 다가서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절인데 네. 이제 오히려 최근에는 위쪽에서 다가오는 수가 많이 생겼고 그 전에는 위에서 다가서는 것은 백이 두 칸 벌려서 흑이 잘 안 두었는데 이제 백도 이 두 칸 안 벌리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포석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를 안 벌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어깨에 눌리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바로 이곳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걸 한번 딱 가고요. 네, 그럼 뭐 여기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네, 그곳이 이제 흑이 다가섰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여기를 어깨 짚어서 이건 받아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눌렀을 때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백이 바둑을 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흑의 의도에 좀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 두 칸 벌림 수가 잘 등장하진 않고 그리고 두 칸을 벌렸다고 해도 흑이 여기로 오면 보통 이 자리를 한 칸을 많이 뛰죠. 그런데 백이 왠지 두 번에 걸쳐서 여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좀 발이 느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수가 이 붙이는 수입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백이 여길 두면 흑이 당연히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예, 다가서겠죠. 그렇죠. 다가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두죠. 그런데 여길 두고 박정상 여기 한번 더 보시죠. 그러면 이제 박정상 구단이 이렇게 두는 수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뛰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두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실 것 같아요. 아, 더 가야죠. 더 가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왠지 당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벌리면 이거 들어오겠지 누가 여기 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니까 못 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어딘지 모르게 좀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두어지지 않는 포석이라고 그렇죠. 봐도 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붙이는 수가 나온 겁니다. 붙이는 수의 의미는 상대가 이렇게 받아주면 늘고 다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뭐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아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를 한 칸 뛴다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두 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른 포석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흑도 이것은 상대 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두지 않고요. 실전에도 이곳을 갈라쳤죠. 자, 근데 이제 갈라치는 방법이 예전에는 뭐 젖히는 수나 뭐 이렇게 느는 수나 밑으로 젖히는 수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는 수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처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갈라친 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백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곳을 젖히는 것까지는 거의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치받는 수와 이렇게 붙이는 수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여기를 치받으면 백이 위로 젖히는 것과 뒤에서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네. 여기를 늘면 끊어서 늘 때 틀어 막는다면 맞겠죠?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두 점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치받은 수가 의미가 있고 흑도 이 장면에서는 가만히 늘고 백이 이곳을 제압하고 이제 이쪽을 가는 이런 식의 바둑도 상당히 많이 네. 두어집니다.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백이 먼저 붙이는 수인데요. 먼저 붙일 때에는 흑이 늘어주면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백이 좀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의 형태는 약간 이 붙이는 뒷맛이 있어서요. 네. 뭔가 백도 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게 더 깔끔하군요. 네, 이것은 뭐 흑이 넘어간다고 해도 넘겨주고 이쪽을 가면 뭐 크게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는 흑도 여기를 한번 젖히고 치받을 때 단수를 한번 치고요. 네. 일단 모양은 좀 나쁘네요. 네, 이을 때 그때 이렇게 늘어서 진행이 됩니다. 과연 이 교환이 누가 득일지는 기사들도 각자 의견이 달라요. 아, 안 되어 있으면 흑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모양 자체는 백이 좀 당했지만 백이 두 텀을 선호하는 기사들은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 때 다시 한번 단수를 쳐서 이렇게 지키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네. 그 모양 자체는 좀 백이 이상해 보이는데 그래도 두터워요 은근히. 아. 예. 그리고 여기서 원래 그 두 칸 벌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백이 그래도 좀 더 잘 된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붙이는 수를 택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여기를 둘 때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진행을 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유행을 하다가 이제 손을 빼는 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손 빼는 발상을 이세돌 구단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세계대회에서 천자회 구단과 상대할 때 처음으로 이세돌 구단이 선보였던 수법이고 그 수법이 이번 대국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손을 뺐어요. 아, 이전에도 한번 손을 뺀 대국이 있었군요. 뭐 손을 빼는 변화 자체는 여러 차례 나왔었죠. 많은 기사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 원조가 제 기억상은 이세돌 구단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손을 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기세로 막습니다. 제압해야죠. 근데 여기 한번 모양을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론이. 그러면 저기를 붙여놓고 왜 손을 뺄까? 일국에서도 사실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일국에서는 이런 모양에서 뒀죠. 저는 일국 환원시키려고 이세돌 구단이 이 작전을 썼나 싶었거든요. 그건 아니고 네.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좋은 곳은 두 곳입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죠. 여기는 왜 양날개니까요, 서로. 그렇죠. 그죠? 여기도 두고 싶은 곳 아닙니까? 그럼 만약 여기 두면 흑이 이소영 씨 같으면 이렇게 두시겠어요? 이렇게 두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한 번 더 가야죠. 더 가죠. 네. 저도 더 저기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붙여가지고 요 교환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가겠죠. 아, 또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두면 네. 만약에 서로 두고 싶은 곳은 여기예요. 그런데 저기 안 두면 아까 같이 정석대로 환원하면
흙이 모양 펼치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심리전이에요. 아, 또 듣고 보니 또 그런 네. 것 같기는 한데. 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정상 군단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환이 되겠냐 아니냐는 너무 의문입니다. 악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악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 1국에서 이 형태에서 붙였을 정도니까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상대가 바짝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 뭐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박정상 군단은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저기? 저는 100으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아. 않죠. 네. 저도 사실 이런 작전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정상적으로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럼 바둑 판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이런 바둑이 좀 어렵군요. 근데 이제 난전을 잘 타게 하는 기사라든지 네. 그 난전이 됐을 때 힘을 내는 기사, 특히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저런 형태가 나오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근데 박정상 구단도 좀 치열한 바둑에 난전을 선호하는 기풍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 부분적인 형태에 있어서 순환우기가 흙을 여기에 오지 못하게 만든 것보다 이 붙인 게 좀 더 악수가 아. 아닌가 그냥 그런 판단으로 흙을 좀 더 선호합니다. 네. 그냥 부분적으로만 봤을 네. 때. 자, 좀 빨리 가볼까요? 여기 이제 뒀어요.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수가 나오는데요. 정말 놀라운 수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포석이 지금까지 공식 시합에서만 수십 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깨 짚는 수는 커제 구단이 오늘 대국에서 이번 대국에서 처음 선보인 수법입니다. 아니, 둘자리가 정말 많은데 굳이 왜 어깨를 짚은 거예요? 근데 저 수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처음 나온 거지만 저런 장면에서 저 어깨 짚는 수는 많이 나와요. 사실. 어깨 근데 짚는 건 보통 삭감할 때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빨리는 안 나와요. 보통 저 수가 나오려면 한 30수 정도 돼야지 나오는 건데 네. 굉장히 빨리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를 예전에 많이 두던 기사가 오초원 구단이 많이 뒀어요, 사실은. 아, 근데 커제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심리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약간 쇼맨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나오면 기대를 하게 돼요. 네. 오늘 뭐 커제가 좀 다른 거 두지 않을까. 근데 여태껏 우리가 그런 기사 본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항상 그랬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오늘은 못 올까가 항상 뉴스가 됐잖아요. 네. 근데 커제가 이상하게 이제 그런 걸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특이해요. 뭐 아주 뭐 멋진 수를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초반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이 커제 수법이 계속해서 이제 특이한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호방하다고 해야 되는지 허무하다고 좀 약간 허황되다고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데 박정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저는 이 수의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앞서 오천 구단이 많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오천 구단이 이제 더 많이 사용했던 수법은 사실 굳혀져 있는 장면에서 어깨 짚는 수였죠. 그렇죠. 네, 그것을 약간 변형시킨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면에서 일반적인 감각이라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하변을 가는 그렇죠. 것과 그냥 가는 거. 하나는 이제 좌변을 갈라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약간씩 겸비한 수가 바로 어깨 짚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또 그렇게 되는 아니 건가요? 보통 어깨를 짚을 때는요 네. 그런 의미가 강해요. 아. 양쪽을 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변신하겠다는 뜻인데 네. 그 오천 구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제 바둑은 좋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는 전체를 봤을 때 좋은 수입니까 아닌 수입니까라고 커제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수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일국에서 이 붙인 수도 이후에 이 수 교환 자체가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달렸다라고 네. 했잖아요. 이 어깨 짚은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 자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 수를 득이 되게 만드는 것이 커제의 힘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또 중요한 한 수인데. 네, 이세돌 구단이 아주 단단하게 두었습니다. 이 바둑 정말 단단하게 뒀어요 초반에. 이 어깨 짚는 수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등장을 했어요.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에서 두 차례 더 등장을 했는데 중국의 리엔샤오 선수는 아래쪽을 밀고 여기를 끼어 이었고요. 더 실력적인 수법이죠. 네. 그리고 KBS 바둑왕전에서 한국의 박정원 구단이 여기까지 커제의 포석을 똑같이 두었고 그렇죠. 흙으로요? 네, 그렇죠. 상대였던 안성준 선수가 네. 이 장면에서 끼우지 않고 이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날짜 적이 줬죠? 있습니다. 네. 네. 뭐 기사마다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잘 두는 선수가 두면 따라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커제 선수의 수법을 따라하는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커제의 저수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커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좋았어. 그러니까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둔 게 아니고 네. 일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도 중요한 대국에서 썼다고 하니까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이 뭐 따라뒀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수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네. 그렇죠. 또 인터넷의 대국에서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럼요. 예. 자, 여기서 하나 갈라치고 갈라쳤죠. 네, 예, 다가서니까 갈라놓고.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 사실 초반에 좀 그 이제 큰 실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바둑은 사실 많이 해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선 구단이 좀 워낙 큰 실수가 나와가지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한 칸 띄어서 뛰었죠. 나오게 되는데 일단 실전의 진행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보죠. 예, 빠르게 보죠. 여기를 한 칸 띄니까 예, 이거 뛰었죠. 예, 들여다봤는데 예. 여기서 잊질 않고 여기를 치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당연히 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싫은 겁니까? 일단 이름은 이 한 칸 띄는 자세가 좀 싫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좀 백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일단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데는 불편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흑의 세력간 안에 가둬지게 되는데 이 자체 타겟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벽이 쌓이다 보면 이쪽의 침입이 또 한 번 강렬해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실전보다는 있는 게 나았고 네. 그 전으로 행마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장면에서는 두 칸 뛰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아 무거웠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 예. 가볍게 나갔어야 됐군요. 예, 사실은 중앙으로 한 칸 팀인데 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은 좀 투탁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쾌하게 두는 게 나았군요. 이쪽에 흑돌이 바짝 다가서져 있다면 이 두 칸 뛰는 수 자체가 약간의 약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칸이 가장 기본이 되는 행마이지만 멀리 있을 때는 두 칸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한 칸 뛰고 그곳을 뚫린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사실은 이렇게 경쾌하게 해둘 수 있는 기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칸 뛰고 이거 한번 실전 보죠. 이거 두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둬서 무겁게 만드는 것을 당했다는 것은 이 삼성화재배 때는 확실히 그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국도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두텁다기보다는 약간 무겁습니다. 돌이. 네. 예, 흑마가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좀 굳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약간 굳어 있어요. 이게 실전 보죠. 이게 결과는 굉장히 나빴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있는 것이 왠지 상대 의도이고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안에서 치받고 살리려고 한 건가요?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자리를 놔두고 어딘가를 건드릴 때에는 다시 손이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돌아야죠. 네. 사실. 근데 실전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내려서니까 네. 이 장면에서도 그래도 실전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를 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 저는 어느 타이밍에라도 실전보다는 그 있는 무조건 것이 이겨야 나은데 된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세돌 구단이 일단 여기를 있는 발상 자체가 이미 부분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계속 네. 변화를 꾀하다 보니까 실전의 진행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치봤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뭔가 돌의 행마를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실전부터 보시면요. 치받고 여기를 두니까 이제 뭐 굳혔죠, 살아야 이거.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걸 하면서 여기 또 자연스럽게 굳어졌어요, 집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열 받는다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기를 뒀어요, 결국. 네. 그리고 실전 좀 보시죠. 그리고 이제 손을 빼고 여기를 들어갔죠. 이게 나중에 여기 끊기면 못 살아 있어요, 또. 그럼 이런 두 되나 점이 봐요. 요 대마 요 끊기면 못 살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두 집이 안 났군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끊으면 여기 이어야 될 판이에요. 근데 네. 물론 이제 흑도이가 빨리 안 둡니다만. 그러면 이걸 잡히고 또 이렇게 잡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바둑에서 화가 나는 상황. 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열받는 상황인데 이세돌 구단이 그걸 좀 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길 들어오니까 바둑이 지금 이때 검도 시장은 굉장히 나빴다고 얘기하죠. 거의 과격하게 말하는 기사들은 여기서 덤을 손해봤다고 이야기하는 기사가 네. 있어요. 덤이요? 네. 그러니까 일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포석에서 손해봤다고 해도 제 느낌상은 이세돌 구단이 한 두 집 손해봤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진행은 두 집보다는 아니다, 뭐 이거죠? 덤에 훨씬 가까울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순환하게 해드려도 이 장면에서 이런 붙이는 수는 흔히 나오는 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여기를 붙여서 흑에게 이걸 허용한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이런 대학수 교환까지 하면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초반 진행은 확실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선이 뭐였냐를 한번 돌이켜 보면 역시 두 칸을 띄고 다시 돌아가야죠. 네. 뭐 여기서 바둑 끝났으니까요. 사실은. 예, 예. 뭐 더 해볼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나니까요. 그런 정도니까요. 두 칸을 띄어도 이 한 칸 띄는 수는 충분히 흑이 둘 수 있는 둘것 수입니다. 같은데요? 예. 두 칸 사이를 노리면서 그때 만약에 실전처럼 둔다고 해도 진행을 보시면요. 요거 하고 네, 자, 그럼 한번 요거. 보죠. 그럼 여기 치 받으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다음 이제 이 자리가 급소이기 때문에 흑이 뭐 이런 자리 한 칸 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백이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했다고 치더라도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다 똑같고 백에게 이제 선택입니다. 이 형태를 선택할지 아니면
뚫리는 형태의 선택. 이 형태를 선택할지. 그러면 당연히 아까가 훨씬 낫죠. 그러네. 그 정도로 초반에 너무 크게 당해서 이 부근에서 이곳 침입을 당해서는 거의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네. 이후에 수수는 길었지만 이세돌 구단에게 딱히 이렇게 뒀으면 만만치 않았다 싶은 그런 찬스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박정상 구단도 이바둑 이제 해설했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이바둑을 해설했습니다만 아 뭔가 커제는 다르다. 근데 거기에 이세돌 구단이 컨디션이 정말 나쁜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뭔가 해보니까 일합을 겨뤄보니까 얘는 잘 둔다. 그러니까 손해 보면 진다 이런 생각으로 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세돌 구단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이 대국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일단 본인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는데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이 포석은 이세돌 구단의 수법은 아니잖아요. 네. 이세돌 구단의 수법뿐만 아니고 너무 이상해요. 사실은. 네. 좀.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이세돌 구단의 컨디션이 분명히 좋지 않았고 그 원인을 너무 커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커제가 부담스러운 거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커제가 그러니까 이미 잘 둬요. 제가 볼 때. 근데 잘 두고 이미 잘 두는 기사들은 커제가 정말 잘 둔다는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이때는 무서운 커제가 돼 있었어요. 네. 뭐 지금은 현재 기세도 타고 있고 자신감은 얻을 대로 다 얻었으니까요. 혜성처럼 나타나서 네. 거제 구단이 이 대국이 끝났을 때도 재미있는 것이 이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데 커제가 1시간을 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국에서도요. 네, 이국에서 1시간, 그러니까 반도 사용하지 않고 뭐 한 45분 정도 사용하고 이겼다고 하는데 네. 이게 돌이켜보면 커제 구단의 지금 나이가 2001년에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2001년 하면 당시에 이청호 구단과 세계대 결승에서 처음 맞붙어서 2연승 후 3연패를 할 때 그 당시 나이입니다. 네. 그때 결승 1국에서 이세돌 구단의 시간을 반밖에 사용 안 하고 이청호 구단을 꺾었어요. 그때를 연상케 하는 지금 커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가 너무 잘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것을 또 기세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빨리 둬서 이기면 정말 그 반대 입장에서는 잠이 안 옵니다. 네. 예, 잠이 안 오는데 지금 선배를 완전히 이렇게 잠이 안 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세돌 구단 이바둑치고 좋은 인터뷰를 하기는 어렵죠. 네. 네. 초반에 실패를 딛지 못하면서 이바둑 진행이 됐습니다만 바둑은 2대0 아쉽지만 커대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먼저 선착을 하게 됩니다. 바둑을 보면 볼수록 초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반을 잘 하지 않으면 네. 결국은 덤의 부담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로써 커제 구단은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면서 결승 상대 스웨와 탕웨이싱의 대국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 이제 결승 바둑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는 잠시만 쉬었다가 결승 대국으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